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12월 2일 주말에 보내드리는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하모니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으로서요. 2차 전지주의 부진한 실적에도요.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한글과 컴퓨터의 바닥권 탈피 기대 이유와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모니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요. 최근에 나온 호악재에 대한 주가 반응, 즉 심리면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이 6개 종목의 일봉 모습입니다. 좌측 상단이 먼저 LG에너지 솔루션, 그 옆이 포스코 퓨처앱, 우측 상단이 LNF로 2차 전지 종목들이죠. 먼저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4,48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감소했죠.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공제 금액을 받았는데 그거를 제외를 하면은 오히려 적자 177억이 나옵니다. 물론 이 시장 기대치보다는 상회하면서 그날 3.9% 오름세를 보였죠. 올해 연중 고점 수준입니다. 시장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주중을 살짝 받다가 최근에 들어서 테슬라의 주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있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상당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금요일에도 1.2%나 오름세를 보였어요. 아마 이수장 증권TV를 계속적으로 시청을 해 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난 8월 달에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하순경에 나왔죠. 그리고 8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낙폭이 커지는데도 LG에너지 솔루션은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누가 강하게 주가를 방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올라간다는 신호다. 자, 그리고 주가가 상승 전환됐죠. 지금 흐름도 지난 7, 8월 달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인데도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수급 사항도 볼까요? LG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들어서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지난 10월 1일서부터 누적적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14만 주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4만 주 매수, 개인만이 16만 8천 주. 자, 10월 1일이면 9월 말 주가가 41만 4천 원입니다. 지금 가격대 수준인데 전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없이 소폭이나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지난 8월달 저점으로 상승한 것에 따른 최근 조정을 받고 재상승하는 그런 힘이 최근 주가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볼까요? 포스코 퓨처앱. 지난 10월 30일 날 장중에 실적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14억,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 특히 이 배터리 소재 사업 쪽에서는 158억 적자. 엄청난 실적 부진이죠. 그런데도 주가가 안 빠지려고 노력해요. 자, 이 10월 30날 실적 부진으로 4.1% 하락했지만은 그 다음날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 지수 크게 하락하는데도 하락폭이 제한됐고 어제는 금요일 날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그 개별 종목 하나 더 봐야 되지만은 그것이 포함된 섹터라든지 그렇죠? 그러한 흐름을 같이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죠. 자, 포스코 퓨처엠도 지난 7월 말과 8월 달 보십시오. 안 빠지려고 올랐다 빠졌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동반적으로 뜨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포스코 푸체엠도 실적 부진에도 주가가 안 밀리려고 한다. 지난 7월과 8월달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2차 전지주에서. 그러면 상승이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LNF입니다. 자, 어제 실적 발표했죠.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724억 나와서 적자 전환이에요.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에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뭐 월요일 날 주가 반영되겠죠.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 강보합 소폭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의외로 적자폭이 커져서 시장 반응이 나쁘다 그러면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빠져야겠죠. 근데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기조는 힘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 이렇게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것이 표출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말과 8월 초 모습과 유사하다 해서 2차 전지주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반대로요. 이수장증권TV에서 최근에 강조해드렸던 삼성중공업, SK바이오팜 얘네들은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올라가죠. 자, 삼성중공업 볼까요? 자, 먼저 3분기 실적이 지난 24일 날 발표했죠. 장 마감 후에 영업이익이 1199억, 1000억 정도로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크게 뜰 걸로 봤는데 오히려 주가가 1.5% 25일날 하락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이제 주말이라서 주말 방송을 통해서 삼성중공업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승할 자리에서 하락했다. 그러면 조정이 좀 더 이어지고 뭐 가격 조정은 크게 받을 거는 없지만은 기간 조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의 20-30% 정도는 줄여 달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최근에 계속적인 주가 하락인데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1일 날, 그러니까 그제죠. 이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수혜주급 유조선 4척 4,593억 규모 수주. 아, 이것이 어제 나온 거네요. 어제. 그리고 그 전에 나온 것이 이제 아시아 지역 선사하고 3,582억. 그러니까 실적도 좋게 나왔죠. 또 지금 수주가 2건이나 나왔어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3,500억짜리 그리고 4,600억 정도.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특히 주가가 바닥 끼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금 이 삼성중공업을 컨트롤하라는 세력들이 아직 띄울 의사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 여기서 더 이미 고점 대비해서 20% 넘게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게 빠질 거는 없지만은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20-30% 정도 줄여준 것이 맞다. 자, 이 삼성중공업뿐이 아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자, 최근에 주가 모습 20만 원대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하면서 올해 고점 21만 3천 원 돌파가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그죠? 다시 재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실적 발표했죠? 31일 날 3분기 영업이익이 3,984억. 조업 일수가 감소했는데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77%나 증가했다. 상당히 호실적. 그러면 치고 나가야 할 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먼저 삼성중공업이 호실적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했는데도 하락했고 그것이 한국조선해양도 나타나면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중업 시간의 차이뿐이지 실적 성장이 내년, 내후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 15,000원, 2차 25,000원까지는 저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이 힘으로 나타났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물량을 굳이 따라가면서 줄일 필요 없고 그냥 시간 싸움으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이 SK바이오팜입니다.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죠? 근데 최근에 수주권이 하나 나왔습니다. 10월 30날 장중에 1123억짜리 작년 매출액이 한 31% 차지하니까는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 공급 계약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얘기, 특히 주가가 올라가서 거기에 따른 부담 속에서 조정을 받는, 충분하게 받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 조정 받은 상황에서 긍정적이 나왔다면 그걸 호재를 발판 삼아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크게 떠도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날 0.7% 약보합 하락, 반응이 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SK바이오팜 포함해서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후반대, 거의 4.3% 가깝죠? 금리 인하 수혜주로 지난 7월 이후 상승했는데 왜? 6월 달서부터 유럽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확산돼서, 그러면서 바이오들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들이 하락을 하지 않는다. 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그럼 이런 부분으로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수장 증권TV에서 5종목 말씀드린 거 있죠. 실적이 안 좋다가 크게 턴 어라운드 되는 종목. 그렇죠? 그것은 시기적인 문제지 결국은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조금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그러기 때문에 물량 수급만, 만약에요 내가 어떤 종목을 꽉 100% 꽉 잡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 좀 더 빠지면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그 물량을 매도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 20-30% 팔았는데 그냥 가면 나머지 7-80% 갖고 빨리 수익 챙기면 되고, 만약에 생각대로 비중을 일부 줄였는데 조정을 받으면은 나머지 7-80%는 나는 더 빠지면은 나머지 물량을 채워야겠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 그래서 이 호황제,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뿐이 아니라 어떤 종목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안 빠지면 올라가는 것이요,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올라가지 못한 얘기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팔아야 되는 거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일부 비중 조절만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아야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주들,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요, 이 새로운 회원제를 좀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해가 2달도 안 남았죠? 이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요, 시황 부분은 빼고 철저하게 종목 중심으로 단중기 유망 종목을 하루에 하나 또는 2 종목을 회사 개요,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등은 이런 핵심 포인트를 문자로 정보를 제공하는 회원제예요. 가입 금액이 33만원, 3개월에 88만원, 우리 정의원 300, 6개월에 300, 1년에 500이죠. 가격적 부담을 많이 낮춰드렸으니까는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아래 계좌번호 있죠, 신한은행,
이쪽으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입금자 명하고 그리고 정보를 받을 문자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같이 보내주시면은 월요일 오전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단기적으로 한번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종목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요. 한번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세워보도록 하죠. 자, 한글과 컴퓨터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판매 업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AI 반도체 작년과 올 상반기까지 크게 올랐죠. 이제는 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에 한 번은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 물론 올 초 1월 달에 한번 부각이 됐죠. 이제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재상승이 되는데 특히 한글과 컴퓨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129억, 전년 동기 대비 한 290%나 증가할 거 보죠. FN 가이드. 우리가 지난번 한 방송을 통해서 말씀할 때 3분기 영업 이거보다 약했어요. 그죠? 상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실적 성장 부각 가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AI가 하드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글과 컴퓨터의 AI 사업 다각화등 사업 재편이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이 기대되지 않나는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9월 달에 생성형 AI 기반 한컴 독스 AI를 이미 출시를 했고요. 또 이번에 일본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2024 재팬 IT 위크 어텀에 참가를 하면서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 선언했죠. 자, 그리고 이 사업 재편을 하면서 이 한컴 MDS 등 이 적자 계열사들을 정리를 하고 또 이 IT 쪽에 AI 쪽에 M&A를 적극 투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된다. 여기에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것이 뭡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죠. 자, 지난해 한글과 컴퓨터가 별도 잉여 현금 흐름의 25%를 배당하기로 했고 또 200억대 자사주도 이미 소각을 했어요. 지난 4월 달에 대표이사가 주주들한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적극적인 주주 친환경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그러면 앞으로 이 주주 배당금이 확대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주주 회사 차원에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요. 3분기도 좋아지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524억 정도 봐요. 작년에 342억이었는데 크게 성장했죠.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0% 증가한 617억. 그죠?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한글과 컴퓨터. 자,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행보. 특히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는데도 얘는 나름대로 크게 선방하고 있죠.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란 얘기입니다. 한번 수급사항을 볼까요? 지난 8월 달서부터 그렇죠? 지난 8월 달이면 얼마입니까? 7월 말 가격이 이 18,870원, 지금이 18,630원, 지금 가격대 수준이죠. 그때 이후부터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43만 주 매도하고 개인이 10만 주 매수, 기관이 31만 주 매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다 올랐다 반복하고 있지만은 수급적으로는 누구한테 쏠림 현상 없이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최근 지난주 한 주 동안 흐름을 보면은
이 개인이 19만 주 매도하고 개인이 3만 주 매도하고 기간이 22만 주. 최근에 들어서 또 지난 8월서부터 누적을 봐도 기관들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된다. 여기 보면은 기간이 빨간색이 나오는 것이 바로 기간이죠. 매수세.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별 종목들은 수급 주체 주인공이 기관이 되는 종목이 제일 좋다 했어요. 외국인 쪽도 긍정적이지만은 외국인들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 중소형 종목들은 속임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차트 완성도도 상당히 높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연일 약세 흐름이 나오는데도 나름 선방한다. 그렇죠? 이런 심리면까지 감안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나? 일단 바닥권을 탈피하는 시도는 지난 10월 31일 날 수요일 날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느냐 안 하느냐는 조정을 어디 선에서 마무리가 되느냐가 중요 관점이겠죠. 일단은요, 한번 크게 떴고 어제 저점이 18,340원. 우리가 강한 종목들은 조정이 보통 이틀에서 3일 받는 것이 힘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 그랬죠. 지금 이제 이틀 정도 조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 수준에서 저점을 크게 깨지 않고 저점을 형성한 후에 낙폭을 축소를 한다 하면은 그것이 반전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이 기준가는 어제 저점인 18,340원보다는 소폭 높은 18,400원 전후, 그렇죠? 저점 수준에서 한번 타이밍을 노리고, 목표가는 저는 요 선인 21,000원까지는 그렇죠? 충분히 한번 21,000원, 그러니까 요 선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지 않나. 21,000원대에서 2,000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나. 여기서 한번 치고 가면요. 대신 손절가는 우리가 18,400원 전이면은 이 최근 가격인 17,800원 정도를 손절가. 왜냐면 만약에 18,000원 밑으로 내려오고 하면은 다시 시간이 그죠? 지금 이 12,000원하고 16,000원 사이 그죠? 이 박스권을 오랫동안 겪기 때문에 좀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면은 무너지면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17,800원이 무너지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 종목이면은 우리가 정리 관점에서 손절은 17,800원으로 우리가 임해 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약간 흐름에도 선방하고 있다. 누가 관리한다. 그러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해서 한글 컴퓨터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투자연구소의 새로운 회원제 안내문인데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 번호 문자로 입금자 명과 그리고 정보를 받을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서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